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15편. 자, 그럼 미중 교체기 때 남한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과거 역사를 보면 암울한 미래입니다. 주식 매매처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미에서 중에서 갈아타야 할까가 난제입니다. 남한 정치계에는 좌우, 친일, 반일, 친공반공, 호남 경상분 열이 심화될 것입니다. 아마도 필연적으로 친중 정책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중공은 남한을 포옹하는 척하면서 자국 주도로 북남한 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남한 연합정부 아니면 연방정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한 상태이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빠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한 체계로 이란이죠. 즉 예전의 중공과 홍콩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지금 찌질이 가난한 북한이 풍요로운 남한보다 지정학적으로 우위에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소정의 국제법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은 아직도 물밑에서 진행형에 있고 한반도의 주권은 대1본제국에서 연합국에 이전된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국은 북한을 중에 남한은 미국에 이관하기로 합의합니다. 6.25에 의해 38선이 휴전선으로 미세하게 재조정됩니다. 그럼 이제 와서 미국이 물러난다면 남한도 소주, 몫이라고 우길 것입니다. 물론 미국 측은 대한민국의 남쪽의 주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만 중공 측은 누구 맘대로라고 되묻겠죠. 연합국의 전체 합의 없이는 불가라는 입장일 것입니다. 더 앞서서 가정해보면 미군이 없는 남한은 실질적으로 중공 몫이 되는 꼴인데 옵틱스상 북한이 관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절로 북남 통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지리 지정학적의 세력 분석으로 재검토해봅시다. 고원 세력과 해양 세력이 물러나고 중원 세력이 우뚝 부상하는 양상입니다. 과거 역사에 비추어보면 이럴 땐 한반도의 반도 세력은 시세를 납작 엎드려 중국의 속국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한편 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앞서가면 다른 세력들이 힘을 합쳐 이를 견제하려는 시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일본과 화해하여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 될 것입니다. 일본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본을 기본적으로 신정국가라고 보고 이해를 도모해 봅시다. 외신에 가끔마다 보도되는 한일을 비교하는 통설적인 에세이를 보면 한국은 빨간 십자가의 종교적인 나라로 인구 반 정도가 기독교인에 비해 일본은 과학적이고 무신론자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외국에 내비치는 프런트이고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도교 추종론자입니다. 천황을 신으로 믿는 나라, 천황의 서민이라고 믿는 나라, 즉 천황 레이와의 나라입니다. 이란하고 유사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을 보는 눈도 두 나라 유사합니다. 신과 연계시켜 서민을 복류시키고 정당화합니다. 거국적 외교 필연성으로 이란하고 친해질 수 있다면 일본하고도 친해질 수 없을까요? 그런데 중공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중공의 성장은 성장이라 보기보다는 과거 대청제국의 격을 원상복귀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썩을 대로 썩지 않고 러시아, 영국 및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경제 규모가 현 상황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럼 중공은 청나라 수준보다 더 나가서 성장,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일본처럼 새가 꺾일까요? 중국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이고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1대1로 일하는 모토로 유통, 에너지, 인프라 등 세계 곳곳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족벌 자본주의 체제를 못 벗어나고 거기다가 공산당 임원 체제라는
엘리트 집단이 꼬이면서 중공식 족벌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국영 기업들이 금융을 포함한 주산업 분야에서 공용화, 나아가서 좀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고 문어발식 기업 소유 구조로 미래지향적 합리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채가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부풀어져 있고 마치 옛날 대우그룹의 파탄 직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북지방채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안 잡히는 꼴입니다. 빈부격차는 심각한 상황인데 복지제도는 거의 없는 사회입니다. 목돈 들고 병원에 가야 입원이 가능하고 병원 근처에는 악성 고리대업자들이 들썩거립니다. 내륙에는 사막화가 격화되고 있고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빈부차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신장 지역의 위글루 무슬림교 소수민족의 강압적인 탄압도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고 또 서장 티베트 자치구에서 한민족 우위 정책도 갈 때까지 간 것 같기도 보입니다. 강제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토종 문화를 전멸시켜 중화화를 확산시키려는 시도인데 비민주적인 전체주의 방법으로 인권을 짓밟으면서 이런 독재 정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과거 중원 나라들을 보면 전국 통일 후 일시적으로 붕 뜨다가 획하고 산산조각으로 분열되어 다시 다국가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도 같은 길을 거둘까요? 전국시대처럼요. 소련이 붕괴한 듯이 중공도 붕괴되어 신장 위글루 공화국이 독립되어 떨어지고 티베트국도 독립, 몽골국도 내몽골 지역을 흡수 통일, 그리고 다시 한번 공산파와 민주파의 패권 쟁탈전이 발생할지도요. 중국의 내란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중원 세력이 분열하여 악화되면 한반도에는 평온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든든한 대기였던 중공이 없어진다면 북한에 극심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예, 올 것입니다. 김씨 왕조의 멸망이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소위 우리의 꿈, 대박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시죠. 주민들이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는데 군사 통치체계가 무너지면서 시리아 난민처럼 북한의 난민들이 떼거지처럼 휴전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기가 다가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다 암흑의 시기가 계속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를 비추어 보면 주위의 세력이 쇠퇴할 때 후종 반도 세력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면서 발전한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올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을사조약 그리고 6.25이라는 혼이 어를 정도로 아픈 교훈의 일년이었습니다만 이번 패권 세력의 교체기만큼은 반도 세력에 약진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고 투덜투덜하면서 약자 코스프레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과거의 잔해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옛 조선의 영토의 형태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통일 자체가 우리의 소원,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이 못 돌아올 수만큼 중공권에 깊이 파여들어가 있다면 무리하게 손을 뻗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영토나 국경과 같은 고정 개념에 집착하지 말고 토종 반도 세력의 새를 키우는데 전념합시다. 몇십 년간의 지독한 군사 독재 체제를 경험하고 거기다가 피눈물 나는 민주투쟁을 거쳐 아시아에서는 돋보이는 자유민주공화국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의 미래는 험한 길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및 족벌, 자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유, 인권 및 법치를 중요시하는 민주사회로 구성된 반도 세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새를 불러 다음 세대에 물려주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런데 내용이 좀 길었죠? 제15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araman
the net debt shall be raised